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매일 밤 새벽 2시나 3시에 잠에서 깨는 것이 65세가 넘으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것이 어르신께서 드시는 견과류처럼 아주 간단한 것 때문에 유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내 저녁 식사 후에 건강을 위해 드시는 그 한 줌의 견과류조차도 조용히 어르신의 방광을 자극해 잠을 깨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많은 분들이 야간요로 조용히 고통받으면서도 간식 그릇이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의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 5가지와 특히 해가 진 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견과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시각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 여정에 함께하는 분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계신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어르신과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또 다른 건강 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60세가 넘으면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깰까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60세를 넘으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밤에 한번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을 테고, 그 다음엔 2번, 이제는 해가 뜨기 전에 3번까지도 깨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궁금해 하시죠? 이게 그냥 나이 탓일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배운 것입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늙어가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안에 무언가의 관심과 약간의 변화, 그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몸이 부드럽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명확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이해해 봅시다. 일단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나면 다시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힘이 어르신께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밤 동안 몸을 마르게 유지해주는 호르몬 바소프레신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수면 중에 몸에서 자연스럽게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게 이제 쉬어라, 속도를 늦춰라,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소변을 더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바소프레신 덕분에 몸은 부드럽게 수분을 유지하고 방광은 평온하며 어르신은 방해받지 않고 밤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바소프레신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일부이자 노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신장이 속도를 늦추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쉬려고 하는 동안에도 신장은 계속해서 소변을 걸러내 방광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아주 적게 마시는 많은 어르신들조차 새벽 2시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에서 깨는 이유입니다. 몸이 고장난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더 이상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너무 빨리 신호를 보내는 약해진 방광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아랫배, 바로 뒤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방광입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가득 찼다고 느끼기 전까지 400에서 500ml의 소변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방광 주변의 신경이 더 예민해집니다. 겨우 150ml를, 즉 반 컵 정도의 소변만 차 있어도 뇌에 긴급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뇌에 도달하면 몸은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도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믿게 됩니다. 방광이 약하거나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압력에 더 민감해지고 말을 많이 하게 된 것뿐입니다. 특히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약간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방광은 차분함을 느끼는 대신 부드러운 경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습관이 형성되면 그 주기는 매일 밤 반복됩니다. 셋째, 느려진 신장 느려진 소화하지만 밤에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이제 신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허리 아래쪽에 위치한 작지만 강력한 2개의 장기입니다.
신장의 역할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을 관리하며 혈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모든 부분이 그렇듯 신장도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느려집니다. 낮 동안에는 조용히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충분히 걷지 않으면 다리에 체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어르신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밤에 눕는 순간 그 체액은 다시 신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신장은 어떻게 할까요? 아, 체액이 더 들어왔네. 이걸 걸러내야겠다. 라고 말하며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어르신이 잠들고 싶어 하는 그 순간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낮에 하루 종일 앉아있고 아침에 별로 움직이지 않는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낮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해결책은 아침에 짧게 산책하고 앉아서 다리 스트레칭을 하며 오후에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몸이 잠자는 동안이 아닌 적절한 시간에 체액을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조용히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입니다.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물을 마시더라도 식단이 여전히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 특히 저녁이나 해가 진 후에 먹는 음식들은 방광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마토 피클, 감귤류, 과일 매운 양념, 그리고 심지어 저녁 8시에 마시는 진한 생강차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은 소변을 약간 더 산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성 소변이 노화된 방광 내벽에 닿으면 부드러운 피부에 열이 닿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광은 통증은 아니지만 압박감으로 인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비우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한 번은 제가 수원에 사시는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께서 의사 선생님, 저는 밤에 생강차 딱 한 잔만 마시는데도 잠에서 깨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할머니의 차 마시는 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옮기고 밤에는 대신 따뜻한 물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할머니의 잠은 더 깊어졌고 아침은 더 맑아졌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느껴지는 음식이라도 잘못된 시간에는 조용한 자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이 부분을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60세 이후에 아무도 바꾸라고 가르쳐 주지 않은 작은 습관들 때문입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저녁을 몇 시에 먹는지, 오후에 낮잠을 자는지, 밤 9시에 차를 마시는지, 혹은 마렵지 않아도 만약을 대비해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지 등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잘못된 습관이 아닙니다. 단지 조절되지 않은 습관일 뿐입니다. 마치 한여름 대구의 더위 속에서 털 스웨터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스웨터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 간식을 조절하거나 조금 더 걷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만 해도 그 결과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며칠 안에 몸은 다시 신뢰를 쌓기 시작합니다. 수면 시간은 더 길어지고 아침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이의 자비에 내맡겨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 숙면을 돕고 야간료를 줄이기 위해 먹어야 할 씨앗 5가지. 호박씨. 전립선 건강과 평화로운 잠을 위한 작지만 큰 이점을 가진 씨앗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뜻대로 우리 주변의 가장 단순한 음식들이 가장 강력한 선물을 담고 있으며 호박씨가 바로 그런 예 중 하나입니다. 동네 가게에서 보셨거나 요리 중에 잘 익은 호박의 부드러운 속에서 보셨을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작고 푸른 씨앗이 어르신의 전립선 건강과 수면을 위한 조용한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더 예민해지는 60세 이후에 호박씨는 부드럽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가족 주치의처럼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박씨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종종 부족한 2가지 미네랄 마그네슘과 아연이 자연적으로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밤에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잠들기 쉽고 숙면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반면에
아연은 전립선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남성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함께 작용하여 야간의 절박뇨를 줄이고 방광이 밤새 더 평온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단지 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더 깊은 휴식 달이, 통증 감소, 그리고 더 맑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해가 뜬 후에는 더 가볍고 안정적이며 아침 기도나 손주의 전화 혹은 시장까지의 짧은 산책과 같은 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맞이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만난 김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71세의 은퇴한 은행원이셨죠. 그는 매일 밤 3번씩 깨면서 불안해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걱정하셨습니다. 의사는 그의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면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강한 약물 대신 우리는 간단한 습관을 시도했습니다. 매일 저녁 5시에 볶은 호박씨 한 큰술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2주 안에 그는 밤에 한 번만 깨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최 선생님 이제 새벽 4시까지 쭉 잡니다. 다리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어르신 시간과 양입니다. 호박씨는 저녁 이상적으로는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먹어야 합니다. 소량, 즉 한 큰술 또는 약 10에서 10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에서 소금이나 양념 없이 가볍게 볶거나 갈아서 죽이나 요구르트에 뿌려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하거나 쉽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여성도 이 씨앗을 먹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대답은 물론 네입니다. 호박씨는 뼈 건강 혈당 조절을 지원하고 심지어 방광 내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더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을 찾는 모든 어르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호박을 손질할 때 씨앗을 버리지 마세요. 부드럽게 볶아서 밤의 휴식을 위한 작은 선물로 여겨보세요. 때때로 치유는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의도로 먹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어르신의 몸은 여전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부드럽게 인내심을 갖고 한 번에 씨앗 하나씩 돌봐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씨 방광을 진정시키고 평화로운 수면을 돕는 작은 씨앗.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너무 작고 평범해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마씨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딸의 부엌 선반에서 보셨거나 건강 잡지의 샐러드 위에 뿌려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작은 갈색 씨앗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평온한 밤과 화장실 가는 횟수의 감소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씨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풍부하며 이 두 가지 모두 몸속의 조용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조직이 더 민감해지는데 특히 방광은 감염 없이도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극이 항상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벽 2시나 3시에 잠을 깨우는 그 불편한 느낌, 즉 절박뇨를 만듭니다. 염증을 줄임으로써 아마씨는 방광 내벽을 진정시켜 밤새 더 깊이 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오메가3는 또한 관절, 건강심장 리듬,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겪지만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가벼운 기분 문제도 지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전체 시스템을 위한 천연 오일과 같아서 뻣뻣함을 부드럽게 하고 숨겨진 불편함을 완화하며 저녁 시간에 약간의 평온을 되찾아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 그리고 언제 섭취해야 할까요? 답은 부드럽게 그리고 규칙적으로입니다. 아마씨는 먹기 전에 항상 갈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간 아마씨 반 작은 술을 하루에 한두 번 아침에 따뜻한 물과 함께 또는 저녁에 요구르트나 부드러운 죽에 섞어 드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세요. 특히 소화가 약한 경우 섬유질이 많아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사시는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9세로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매일 밤 3번씩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것에 대해 종종 부끄러워했습니다. 손녀가 저녁 6시에 따뜻한 우유에 섞은 간 아마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10일 만에 박 할머니는 화장실에 달려갈 필요 없이 5시간을 내리잤어요. 이제 몸이 더 가볍고 차분해진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용기를 주었고, 이제 그녀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 다른 3명의 여성분들도 같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씨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안전하며 특히 강한 약물이나 수면제를 피하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더 깊은 효과를 느끼려면 최소 3주 동안 매일 섭취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간 아마 씨는 항상 밀폐된 병에 담아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이 씨앗들은 섬세해서 기름이 공기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산패될 수 있습니다. 정성껏 몸을 챙길 때는 신선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생각할 때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아마 씨를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평화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마시는 따뜻한 간 씨앗 한 스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여전히 듣습니다. 어르신의 방광은 여전히 치유되고 잠은 여전히 부드럽게 인내심을 갖고 한 번에 씨앗 하나씩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참가에 더 강한 신장 균형 잡힌 호르몬, 그리고 평화로운 수면을 위한 전통적인 한국의 슈퍼푸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우리 조상들이 부엌에 항상 작은 참가의 병을 두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은 수세기 동안 한국 음식과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넘어 이 씨앗들은 조용한 지혜를 담고 있으며 특히 60세를 넘은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참깨는 단지 풍미가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노화하는 몸에 깊은 영양을 공급합니다. 칼슘, 철분, 마그네슘, 그리고 천연 식물성 지방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참깨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신장을 지원하고 조용한 염증을 줄이며 호르몬 균형을 부드럽게 돕는 능력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느려지고 몸은 특히 이른 아침에 온기와 에너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발이 차갑거나 허리 통증을 느끼거나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더 자주 깨는 이유입니다. 한의학과 현대 영양학에 따르면 참깨는 신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부드러운 힘과 온기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참깨에는 내부 염증, 특히 방광과 요로의 염증을 줄이는 화합물인 세사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참깨는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는데 특히 여성의 갱년기와 남성의 갱년기 동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수면 소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식물성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이 부족하거나 몸이 건조하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참깨가 하나의 작고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사시는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6세의 전직 무용가로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밤에 잦은 소변 관절 통증, 그리고 밤새 자고 난 후에도 항상 피곤함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이웃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검은가의 한 큰술을 볶아 꿀 반 작은 술과 섞어 오후 5시에 먹는 것이었습니다. 2주 안에 이 여사님은 허리 아랫부분이 더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졌으며 야간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참깨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것이 아닌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작은 술을 먹을 수 있으며 소화력이 강하면서도 몸이 쉬어가는 시간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좋습니다. 밥에 섞거나 나물 무침에 뿌리거나 꿀과 섞어 직접 강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산과다나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 밤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하세요. 고혈압이나 뼈가 약한 분들에게 참깨는 마그네슘과 칼슘도 제공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균형을 잡고 낙상을 줄이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약과 달리 부작용 없이 따뜻한 편안함 그리고 부드러운 영양만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어르신 이 작은 씨앗을 얕보지 마세요. 작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힘치유 그리고 조용한 균형의 오랜 유산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볶은 참가의 한 스푼이 몸이 조금 더 잘 쉬고 조금 더 강해지며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바라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아몬드 깊이 잠들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부드러운 견과류.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할머니께서 매일 아몬드 2알씩 먹어라. 뇌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아몬드가 수면에도 조용한 조력자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휴식이 얕아지고 밤이 더 불안해지는 60세 이후에 아몬드는 조용한 종류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몬드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몸이 쉽게 잠들기 위해 한때 대량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져서 누워도 잠이 드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잠이 들더라도 몸이 진정으로 쉬지 못한 것처럼 느끼며 자주 깨게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가벼운 천연 멜라토닌으로 뇌가 더 깊고 긴 수면, 즉 내면에서부터 치유되는 종류의 수면에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아몬드는 부드러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는 특히 당뇨가 있는 어르신이나 새벽 3시에 현기증이나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깨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혈당 수치는 뇌가 평온을 유지하고 방광이 불필요하게 자극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시간에 섭취한 그 작은 견과류 하나가 마음과 몸 모두가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부산에 사시는 나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2세의 은퇴한 교장 선생님으로 여전히 매우 총명하시지만 밤에 자주 깨는 것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 1시, 3시 그리고 다시 5시에 깨곤 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걷고 차를 끊고 심지어 물을 줄여보기도 했지만 끊어진 수면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간단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낮 동안 따뜻한 물에 아몬드 2알을 불린 후 맥 껍질을 벗겨 저녁 6시 30분에 천천히 드시게 했습니다. 2주 안에 그는 전화를 걸어 여보게 내가 10시부터 4시까지 눈 한 번 안 뜨고 잤네. 그런 기분이 어떤 건지 잊고 살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몬드를 어떻게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항상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에 불린 다음 먹기 전에 껍질을 벗기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더 쉬워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저녁 6시에서 7시경에 이 3알로 시작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그냥 드시거나 따뜻한 강황, 우유 한 잔에 섞어 드실 수 있지만 설탕이나 소금을 너무 많이 추가하지는 마세요. 가스가 차거나 속이 쓰리다면 바나나나 파파야 조각과 함께 먹어 위를 진정시키세요. 그리고 항상 잘 씹으세요. 아몬드는 단단해서 제대로 씹는 것이 부드러운 소화와 평온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수면이 개선되면 모든 것이 개선됩니다. 기억력, 활력, 심지어 아침의 기분까지도요. 그리고 때로는 더 깊은 잠으로 가는 길이 약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저녁에 불린 아몬드 2알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의 몸은 여전히 쉬는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호와 자연의 작은 도움만 주면 됩니다. 양귀비 씨앗 방광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달래는 고대의 지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많은 한국 가정의 부엌, 작은 양념통 안에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조용한 치료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양귀비 씨앗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에 넣거나 겨울철 따뜻한 우유에 섞어주시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씨앗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특히 몸이 더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하고 밤이 더 불안해지는 60세 이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양귀비 씨앗은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신경계를 식히고 과민한 장기를 진정시킵니다. 밤에 잦은 소변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방광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한밤중에 뇌로 보내지는 신호가 줄어들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강한 약물과 달리 양귀비 씨앗은 의존성을 만들지 않으면서 남이면서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몸과 조화를 이루며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방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양귀비 씨앗은 또한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고 건조한 불안 얕은 잠을 유발하는 기운의 불균형을 진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새 자고 난 후에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마음은 불안정하고 신경은 과로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양귀비 씨앗은 강제가 아닌 몸의 자연적인 리듬의 균형을 회복시킴으로써 천연 진정제처럼 작용합니다. 제가 특별한 분 제천에 사시는 안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에 은퇴한 철도 공무원이셨죠. 그는 매일 밤 최소 4번씩 소변을 보러 일어났고 그때마다 춥고 불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따뜻한 담요 수면제, 심지어 허브차까지 시도했지만 그 어떤 것도 꾸준한 잠을 가져주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조카가 오래된 가족 요법을 제안했습니다. 우유 한 컵을 끓여간 양귀비 씨앗 한 작은 술과 약간의 넛맥을 넣고 저녁 8시에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10일 만에 안 선생님은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평화롭게 자는 모습은 몇 년 만에 처음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양귀비 씨앗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반에서 한 작은 술로 시작하여 흡수를 돕기 위해 가볍게 볶아서 갈아주세요. 따뜻한 우유죽 또는 강정에 섞어 드시되 잠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은 피하고 저녁 7시 30분에서 18시경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경우 항상 적당량만 사용하고 확실하지 않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양귀비의 씨앗은 즉각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관리, 즉 몸에게 내 말을 듣고 있어. 이제 네가 쉴 수 있도록 돕고 있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만약 밤이 끊임없는 화장실 방문으로 시끄러워졌다면 이 오래된 씨앗에게 기회를 줘보세요. 작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방광을 가라앉히며 어르신의 몸이 여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깊은 치유의 잠을 다시 초대하는 세대의 지혜가 살아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피해야 할 견과류 5가지. 캐슈너트. 맛있지만 골칫거리. 어르신들이 해가 진 후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우리가 한국에서 즐기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캐슈너트는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달콤한 강정이나 잔치상의 고소한 고명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변하고 한때 해롭지 않게 느껴졌던 일부 음식들이 몸속에서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캐슈너트는 맛있지만 지방 함량이 높고 약간 산성을 띱니다. 또한 소화하기 어려운데 특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소화의 불씨가 약해지는 저녁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늦게 먹으면 종종 팽만감 가스, 그리고 아랫배의 무거운 느낌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조용히 방광을 눌러 특히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에 소변이 마려운 거짓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캐슈너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소화력이나 아침 시간에 더 적합합니다. 야간요를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저녁 간식 그릇이나 저녁 식사 후 부드러운 강정 속에 숨어있는 말없는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사시는 민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8세의 우아한 분으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3시경. 그녀는 아랫배에 압박감을 느끼며 깨곤 했는데 때로는 소변을 보러, 때로는 그냥 서성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노화 때문이라고 믿고 물까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식단 일기를 검토하던 중 우리는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 위안으로 저녁 식사 후에 볶은 캐슈너트 한 그릇을 먹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캐슈너트를 빼고 저녁 6시에 볶은 호박씨 한 작은 술로 대체했을 때 그녀의 팽만감은 며칠 안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주에는 단 한 번 때로는 전혀 깨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방광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 하나 때문이었네요. 이제 더 잘 자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캐슈너트를 좋아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후에 배가 부풀어 오르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먹지 마세요. 정말 그 맛을 즐긴다면 아침에 불린 건포도나 바나나와 함께 수세 개 드시고 단독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잘 씻거나 가볍게 볶아 소화를 돕도록 하세요. 저녁 간식으로는 더 가볍고 덜 산성이며 방광에 친화적인 대안을 시도해보세요. 볶은 마카다미아 호박씨 또는 파파야 한 조각이 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즐기는 음식들이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몸이 어르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게 되면 캐슈너트를 아침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 하나가 밤의 평화를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몸이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피스타치오. 맛있고 짜고 때로는 교활하다. 어르신들이 이 저녁 간식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손님 접대용이나 저녁차와 함께 두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피스타치오는 종종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바삭함, 색감, 그리고 약간 짭짤한 맛이 가볍고 해롭지 않게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바로 그 피스타치오가 특히 소금에 절였을 때 조용히 몸의 휴식과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피스타치오는 소금으로 볶아지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이 추가된 소금은 혀에는 순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일단 몸 안에 들어가면 중요한 일을 합니다. 신장에게 깨어나서 더 많은 물을 걸러내고 추가된 나트륨을 관리하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러한 신장 활동의 대부분은 몸이 쉬어야 할 밤에 일어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나 3시에 소변을 보러 깨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드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한 줌의 피스타치오를 먹은 시간과 소금 함량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먹으면 신장이 잠들어야 할 때 계속 활동하도록 자극하는 조용한 알람 시계처럼 작용합니다. 제가 실제 인물대전에 사시는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의 은퇴한 공무원이자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밤 그는 손자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8시경에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가득 찬 그들의 유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박 선생님은 급한 소변 때문에 2번 때로는 3번까지도 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오후 6시 이후에는 차를 마시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진료 중에 그가 무심코 저녁 간식 습관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2주 동안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를 완전히 끊고 오후 6시에 소금 없는 볶은 마카다미아나 불린 아몬드 2알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10시부터 4시까지 쭉 잤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뒤척임도 없이 그냥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여전히 손자와 함께 앉아 있어요. 이제는 마카다미아와 함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스타치오를 좋아하신다면 첫째 견과류 가게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염 피스타치오를 선택하세요. 둘째 신장이 활발하고 준비된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세요. 그리고 양은 하루에 꼭 6개로 제한하고 특히 고혈압이나 다리 부종이 있다면 더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소금에 절인 견과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몸에 숨겨진 일을 안겨줍니다. 신장은 조용한 야간 근무자와 같습니다. 불평하지는 않지만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잠은 소중합니다. 간식 선택의 작은 변화가 그것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피스타치오를 즐기세요. 하지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즐기세요. 방광이 감사할 것이고 잠은 마치 다시 초대받기를 기다리고 있던 오랜 친구처럼 천천히 돌아올 것입니다. 멜론 씨앗. 시원하지만 혼란스럽다. 잦은 야간류 뒤의 조용한 원인.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많은 한국 가정에서 특히 여름이나 명절 기간에 멜론 씨앗은 가볍고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종 과자 위에 뿌리거나 양념에 넣거나 바삭한 저녁 간식으로 볶아 먹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작은 씨앗들이 본성은 시원하지만 조용히 몸의 야간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멜론 씨앗은 수분 함량이 높고 몸을 식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원한 성질은 더운 날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화력이 약해지고 몸의 온기가 줄어드는 60세 이후에는 미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녁에 멜론 씨앗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에 냉기가 생겨 묽은 변, 복부, 팽만감,
또는 방광의 차가운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이 약간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특히 밤에 계속해서 비우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겪는 흔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번씩 소변을 보러 깨는 것입니다. 원인은 항상 차나 과도한 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잠들기 전 가벼운 저녁 간식인 멜론 씨앗에 숨어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이 여사님, 67세 은퇴한 우체국 직원이자 자랑스러운 네 손주의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8시경에 볶은 멜론 씨앗과 해바라기 씨 한 그릇을 과자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즐겼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녀의 평화로운 잠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발, 약간의 경련, 그리고 두세 번 화장실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밤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식단은 가볍고 물 섭취량은 적었지만 밤은 방해받았습니다. 간단한 대화 중에 그녀는 씨앗 간식 습관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조정 하나를 했습니다. 멜론 씨앗을 완전히 빼고 오후 6시 30분에 가볍게 볶은 참깨와 양귀비 씨앗으로 대체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녀의 잠은 더 길고 깊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좋은 것도 몸의 필요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씨앗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추운 계절이나 자주 춥거나 가스가 찬다고 느끼면 오후 5시 이후에는 멜론 씨앗을 피하세요. 만약 드시고 싶다면 하루 중 전반부에 드세요. 아침 죽에 섞거나 점심 샐러드에 뿌리세요. 그리고 양은 적게 유지하세요. 특히 단독으로 먹을 때는 한 작은 술이면 충분합니다. 밤에 멜론 씨앗 대신 참깨나 따뜻한 우유와 함께 볶은 회양 가루, 소량과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씨앗을 선택하세요. 이것들은 소화를 돕고 방광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기억하세요.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식하고 시간을 지키고 주의를 기울여 먹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밤에 잘못된 씨앗 한 그릇이 깊은 잠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점은 그것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변화, 하나의 새로운 습관, 하나의 평화로운 밤, 그리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내 어르신의 방광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어르신의 잠은 여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땅콩. 익숙하고 배부르지만 밤의 소변 욕구 뒤에 조용히 숨어 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땅콩은 단순한 간식 이상입니다. 겨울 오후 기차역 밖에서 파는 종이 봉투, 그리고 따뜻한 차와 함께하는 조용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의 소화 기능이 더 섬세해지고 어린 시절의 음식조차도 몸 안에서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땅콩은 본래 무겁고 기름지며 단백질과 에너지가 풍부하지만 가스와 팽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의 불씨가 약해짐에 따라 땅콩은 처리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저녁이나 잠자리에 들기 가까운 시간에 먹으면 가슴 답답한 복부 팽만감, 그리고 장내의 조용한 가스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압력은 비록 가볍지만 근처의 방광을 누르고 몸은 그것을 소변이 마려운 충동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나 3시에 깨는 이유입니다. 방광이 가득 차서가 아니라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은 종종 놓치거나 오해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물이 아니라 저녁 8시 간식으로 드신 땅콩에 있습니다. 제가 수원의 초애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1세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소금에 절인 볶은 땅콩 한 그릇과 함께 저녁 뉴스를 즐깁니다. 그는 이것이 과자나 비스킷보다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고 매일 그 습관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밤에 2번씩 소변을 보러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립선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까지 줄이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한 번은 정기적인 대화 중에 그의 며느리가 땅콩 습관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땅콩을 오후로 옮기고 대신 오후 6시 30분에 강황을 약간 뿌린 볶은 마카다미아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10일 만에 최 선생님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작은 것이 내 방광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이제 몸이 가볍고 잠도 평화롭게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을 좋아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화력이 가장 강한 아침이나 점심과 함께 하루의 전반부에 드세요. 밤에는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된 것을 피하고 양은 한 번에 10 이하를 넘지 않는 작은 한 줌으로 제한하세요. 땅콩을 먹은 후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부풀어 오른다면 회양 시 몇 개를 씹거나 따뜻한 커밋물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야식을 찾고 있다면 방광에 친화적인 옵션을 선택하세요. 작은 바나나 불린 아몬드 몇 개 또는 볶은 참가에 한 작은 술이 좋습니다. 이것들은 소화하기 더 쉽고 누웠을 때 방광을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의 몸은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일들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인식으로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치유는 간단해집니다. 땅콩을 오후로 옮기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와 하나가 그리워하던 편안한 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어르신의 잠은 여전히 어르신의 것입니다. 조용한 관심과 한 번에 하나의 작은 결정만 필요할 뿐입니다. 트레일 믹스, 다채롭고 바삭하며 때로는 혼란스럽다. 이 인기 있는 간식이 야간요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견과류 씨앗 건포도의 다채로운 혼합물인 트레일 믹스가 건강한 간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비스킷이나 튀긴 간식을 이것으로 대체하며 심장과 혈당 수치에 더 좋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트레일 믹스는 더 건강하지만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필요와 맞을 때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판매되거나 명절에 선물로 받는 트레일 믹스에는 소금에 절인 견과류와 설탕에 절인 건포도가 들어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위해 첨가되고 건포도는 약간의 단맛을 주기 위해 들어가지만 함께 있으면 방광에 숨겨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포도는 천연당 함량이 높아 장에서 약간 발효되어 가벼운 가스와 위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소금, 특히 캐슈너트나 피스타치오와 같은 볶은 견과류에서 나오는 소금은 갈증을 증가시키고 신장에 압력을 가합니다. 이제 이 혼합물을 저녁 8시에 TV 앞에서나 늦은 허브차와 함께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위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안에서는 방광과 신장이 갑자기 경계태세에 들어가 몸이 쉬려고 할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변 생산량 증가 방광 자극, 그리고 내 밤에 한 번, 두 번, 심지어 3번씩 소변을 보러 깨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강릉에 사시는 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0세의 우아하고 조용한 분으로 남편이 돌아가신 후 최근에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할머니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몬드 건포도 해바라기 씨, 그리고 소금에 절인 호박씨가 든 아름다운 트레일 믹스 상자를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경서 할머니는 한 줌을 먹으며 이건 건강하고 가벼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 안에 그녀의 평화로운 잠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2시와 다시 4시에 가벼운 요일을 느끼며 깨기 시작했지만 소변량은 매우 적었습니다. 또한 아랫배가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녀는 그것이 단지 가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드러운 상담 후 우리는 트레일 믹스를 없애고 오후 6시 30분에 따뜻한 우유에 불린 아몬드 몇 개와 볶은 양귀비 씨앗 약간으로 대체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녀는 방광이 더 편안해졌어요. 더 깊이 자요. 저녁 간식이 밤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어르신 트레일 믹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소금에 절인 견과류와 설탕에 절인 말린 과일이든 미리 포장된 믹스를 피하세요. 견과류를 좋아한다면 소화력이 가장 강한 아침이나 점심시간 동안 그냥 불려서 드세요. 한 줌 가득이 아니라 3, 5개의 견과류나 씨앗만 드시고 항상 천천히 씹으세요.
저녁에는 방광을 자극하는 대신 이완시키는 따뜻하고 차분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볶은 참깨, 마카다미아 몇 개 또는 강황 우유 한 잔이 편안한 잠을 위한 훨씬 더 좋은 동반자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때로는 가장 현대적인 간식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전통적인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견과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그리고 언제 먹는지를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의 몸은 여전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만든 조용한 변화 하나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깊은 잠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야간요를 피하기 위해 견과류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올바른 시간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특정 견과류가 몸이 더 잘 자고 방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견과류를 언제 드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소화는 느려지고 방광은 더 민감해지며 잠은 더 얕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특히 밤에 몸의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과 함께 4가지 간단한 진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진실, 내부 시계에 대한 진실, 그리고 작은 습관 변화가 어떻게 깊고 편안한 잠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첫째, 소화력이 가장 강한 아침에 대부분의 견과류를 드세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소화력은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즉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강합니다. 이때가 몸이 대부분의 견과류를 포함하여 더 무겁고 풍부한 음식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견과류를 먹으면 몸이 건강한 지방, 단백질, 마그네슘, 항산화제 등 모든 영양소를 완전히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 몸이 움직이고 걷고 똑바로 앉아 있기 때문에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은 낮습니다. 음식이 통과하고 물이 처리되며 방광이 부드럽게 비워질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사시는 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밤 9시에 불린 아몬드 5개와 호두 3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팽만감과 함께 매일 밤 2번씩 소변을 보러 깨곤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견과류를 아침 식사 때로 옮겼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의 잠은 더 깊어졌고 무거운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아침은 아몬드 호두, 심지어 캐슈너트 몇 개와 같은 에너지 풍부한 견과류를 위한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단 잘 씻거나 불려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수면에 좋은 견과류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세요. 이제 양귀비 씨앗 참깨에 심지어 불린 아몬드와 같은 일부 견과류는 평온함과 더 나은 수면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견과류들은 마그네슘, 트립토판, 그리고 천연 멜라토닌과 같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몸이 휴식을 준비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조차도 잠자리에 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몸이 느려지면서도 소화는 여전히 활발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부드러운 시간대는 신장이나 방광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흡수와 수면 모두를 지원합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에 참가의 강정을 즐겨 드시던 포항의 미라 여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나이 관련 방광 문제라고 생각하며 새벽 3시에 깨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참가의 섭취 시간을 따뜻한 강황, 우유와 함께 오후 5시 30분으로 옮겼을 때 그녀의 잠은 10시부터 4시까지 방해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몸을 진정시키기 위해 견과류를 사용하신다면 마지막 무거운 식사가 아니라 하루에 대한 부드러운 작별 인사처럼 드세요. 셋째, 특히 수분이 많거나 자극적인 견과류는 오후 이후 소급시 이후에 먹지 마세요. 이곳이 바로 건강을 의식하는 어르신들조차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것을 씹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트레일 믹스 땅콩 또는 소금에 절인 견과류에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오후 6, 7시 이후에 견과류, 특히 소금산 또는 기름이 풍부한 것을 먹으면 조용히 야간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진 후에는 신장이 휴식을 준비하며 기능이 느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 멜론 씨앗 또는 캐슈너트를 먹이면 신장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 견과류들은 갈증을 유발하고 팽만감을 일으키며 수면 중에 방광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트레일 믹스에서 흔히 발견되는 건포도조차도 당분이 많고 장에서 약간 발효되어 방광벽을 누릅니다. 제가 제주도에 사시는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크리켓을 보면서 견과류 믹스, 특히 소금에 절인 피스타치오와 건포도를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튀김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네, 그랬지만 저녁 8시에는 여전히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간식을 오후 3시 30분으로 옮기고 대신 저녁에 양귀비 씨앗 비스킷 2개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0일 만에 그의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존경하는 어르신 저녁 7시를 소화를 위한 부드러운 마감 시간으로 여기세요. 몸이 다시 기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세요. 넷째, 견과류 우유를 마신다면 오후 6시 이전에 마시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세요. 아몬드 우유나 캐슈너트, 우유와 같은 견과류 우유는 요즘 꽤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유제품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식물성 옵션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르게 안내될 때 좋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견과류 우유, 특히 집에서 만든 것은 걸쭉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잠에 좋지만 오후 6시 이전에 마셔야만 그렇습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무거움이나 심지어 위산을 유발하여 위와 방광 모두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밤에 견과류 우유에 설탕꿀 또는 코코아를 첨가하지 마세요. 이 재료들은 맛있지만 신경계를 자극하고 방광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유지하세요. 맛과 평온함을 위해 강황이나 카다멈 약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밤 9시에 꿀을 넣은 따뜻한 아몬드 우유를 마시던 창원의 아영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야간 보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후 5시 45분으로 부드럽게 옮기고 꿀을 빼자 그녀는 20년 전처럼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음식도 올바른 시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견과류라는 작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또한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이 작은 씨앗들조차도 평화로운 밤과 가벼운 아침을 되찾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더 나은 건강은 큰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성과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작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뇨병, 전립선 문제 또는 신장 질환과 같은 특정 건강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어르신의 몸은 독특하며 개인화된 지도가 항상 가장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단계일 것입니다. 이 팁들은 일반적인 인식을 위해 공유된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확인하십시오. 이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크게 얻어가신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주세요. 그것은 어르신께서 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주제가 유용하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0을 입력해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이웃 사촌 또는 친구와 같이 소중한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그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작은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어르신과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또 다른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부드럽게 인내심을 갖고 한 번에 하나의 현명한 발걸음으로 자신을 돌보십시오. 감사합니다.